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밤에 미국의 고용 실업률이 결정이 되죠. 중동 우려로 환율, 유가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수에 기대가 되는 이 바이오가 오늘 선택받은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다. 자, 함께 하실 분들은 010-228-813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오늘 밤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 데이터들이 나오죠. 비농업 부분 고용지수, 고용 일단 좀 양호해야 되겠죠. 그리고 실업률 나오는데 실업률이 또 너무 높다라고 하면은 이게 또 금리 인하라는 관점에서는 또 플러스 요인이 되겠지만 또 경기 침체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또 좋은 상황이 아니게 된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나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불확실성이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불확실성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지표가 지금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은 이러한 석유 시설 타격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미 유가가 급등을 해서 주중 8% 상승했다. 자, 이게 석유 가격이 이렇게 또 상승을 하게 되면 물가를 자극하게 되죠. 물가를 자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0.5% B컷이 추가적으로 나오기가 힘들지 않을까 라는 그런 우려감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죠. 자, 물가가 다시 또 근원 물가가 움직일 수 있겠구나,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지금 시장의 분위기에 이제 오늘 밤에 실업률과 고용지수가 어떻게 나올 거냐,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중동 불안의 이 국제유가 상승, 그리고 원달러 환율 상승, 자, 이런 부분들을 통틀어서 시장을 이제 읽어 나가게 되겠죠. 메이저 세력들이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해석하는 여부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이 좀 결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주가가 아주 크게 급락하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이 희박하다고 볼 수 있고, 중동 불안이 계속 영향을 좀 주고 있긴 하지만 아주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죠.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 정유시설, 석유시설 타격에 대한 이런 소식이 갑자기 나오니까 이런 부분이 또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상황으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국제유가는 올라서고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금리 인하로 잘 달리는 환경에서 이런 게 좀 브레이크를 좀 걸어주고 있는 상황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오늘의 우리나라 관점에서 본다면 가장 핵심 포인트는 민주당의 금투세 시행 유예 논의입니다. 그래서 요게 결정하고 아마 오늘 장중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장중에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자, 장중에 나올지 장 끝나고 나올지 모르겠지만 오늘 무조건 나올 가능성이다. 아주 높습니다. 유예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이 바이오 쪽으로 돈들이 좀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개인 큰 손들이 많이 좋아하는 쪽이 이 바이오 쪽이다 보니까 이런 소식이 나오고 또 이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 바이오 쪽이 그나마 좀 회피를 할 수 있는 그런 이 섹터죠, 바이오가. 거기에다가 단계 낙폭이 좀 큰 상태였는데 금투세 유예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올라가도 되겠다, 밀어붙여도 되겠다 하고 여기로 돈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메이저 세력들 마음이라고 했죠. 지금 특별한 뭐 호재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시장의 세력들 오늘 바이오 올려 하면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으로 밀고 내려갈 거냐 아니면은 다시 방향을 위로 잡아갈 거냐, 이 선택의 기로에서 시장 세력들은 좀 더 바이오 쪽으로 힘을 좀 더 실어도 되겠다라고 선택을 한 거다. 선택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리가켄 바이오도 크게 올랐고, 바이오가 선택받으면서 외인 기관 코스닥 쪽에 740억에 1000억 계속 매수 방향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죠.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바이오 쪽으로 힘을 강력하게 실어서 밀어 올리는 쪽으로 선택을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반도체도 그렇게 나쁘지 않죠. 미국의 반도체가 좀 상승을 하면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 오늘 밤에 이제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2차전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2차전지는 테슬라의 약세로 인해서 그동안에 좀 잘 달렸죠. 2차전지가 쭉쭉 이렇게 쭉 달리다가 테슬라 약세가 이틀 동안에 진행이 되면서 이제 조정을 하고 있다. 가다가 조정, 가다가 조정. 자, 이렇게 올라서는 과정에서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2차전지는 계속 관심을 좀 가지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에 낙폭이 큰 상태에서 이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인데, 25년, 26년 이런 좀 큰 그림으로 보자면 또 금리 인하 시기에 이런 좀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테슬라의 영향을 또 받아야 되니까 조정을 받고 있지만, 조정을 좀 하면서도 방향을 위로 잡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봅니다. 지금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죠. 파동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자, 그리고 자, 이런 네이버 같은 엄청나게 낙폭이 큰 종목들 이제 좀 계속 올라서고 있죠. 금리 인하 시기에 변화된 시장 분위기에 좋은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밤에 이제 중요한 이런 이 결정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오늘은 그렇게 강력하게 들어오는 움직임이 나오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단기 낙폭이 크다라는 부분 가지고 이 메이저들이 오늘은 바이오 가지고 밀어올리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판단을 한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이오 계속 강세죠. 계속 강한 모습을 유지를 잘 하고 있습니다. 유지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급상으로도 외인 기관이 뭐 한 1,700억 정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은 바이오가 약세를 뭐 갑자기 보일 가능성보다는 이 상승한 이 수준, 지금 뭐 예를 들면 지금 대장이 유한하고 알테오진이죠. 그리고 삼성바이오도 지금 위치 아주 높기 때문에 얘들의 흐름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죠. 리가캠도 지금 상당히 강력하게 약진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걸 이쪽으로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얘들의 주가 흐름이 바이오의 그냥 핵심 방향성을 결정한다라고 볼 수 있고, 얘들이 이제 방향 위로 틀고 있는 모습이고 선택을 받았다. 시장 메이저 세력의 선택을 받았고, HIB도 좀 올라서고 있는 모습이다. 얘들이 오르니까 같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오르는데 상당히 지금 별로 좋지 못합니다. 바이오가 이제 아주 강력하게 밀고 올라가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얘들하고의 차이점은 HIB와 얘들의 차이점이 뭐냐? HIB가 다시 앞서 나가서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돼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 HIB 각종 이제 이런저런 강한 소식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죠. 나올 만한 뭐 주가에 영향을 크게 미칠 만한 이런 소식이 사실 나올 게 없습니다. 지금은 나올 만한 게 없는 상황이다. 지금 뭐 핵심은 무조건 리복 함넬이죠. 리복 함넬, 가남. 그런 부분이 이제 FDA 손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FDA가 어떤 결정을 내릴 거냐, 이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시장이 좀 올라가면은 같이 좀 오르고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는 이 정도의 아주 힘없는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매수해서 내가 밀어올려 버리겠어. 이런 의지가 지금 좀 보이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죠. 계속 나는 관망이야, 관망. 다른 바에 오르든 내리든 간에 C1, C2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좀 관망을 하면서 이제 한 2주 남았죠. 2주 동안에는 바이오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맞춰서 왔다 갔다 흐르는 적은 거래량의 힘없는 흐름이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다 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다음 주 이제 4일 있죠. 9일 날 휴무고 다음 주 4일, 그 다음 주 5일. 자, 요 이제 9일 동안에 주가는 계속 그냥 좀 오르면 내리고 오르면 내리고 이런 흐름이 좀 더 지속이 될 겁니다. 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제 이렇게 오늘 바이오 많이 올랐는데 계속해서 강력한 슈팅이 나와준다면 HLB도 상승 추세를 좀 잡아갈 수 있다. 아직 9일이나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 C1, C2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불확실성이 더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이런 거래량과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지금 뭐 이렇게 강력한 흐름이 나오는데 HLB의 상승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이 흘러가고 있고 더군다나 더 큰 부분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이 거래량이 뭐 아주 매집을 강력하게 하겠다 이런 모습이 전혀 좀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렇지만 바이오가 강세를 보이면 HLB는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또 약세를 보인다. 얘들 많이 올랐죠. 9% 뭐 7% 이렇게 올라섰는데 다음 주에 야 많이 올랐네 이제 좀 내려가야지 하고 만약에 내려가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많이 오르지는 못했어도 다른 것들이 내려가면 그럼 나는 거기에 맞춰서 또 좀 내려가야지 조금 오르고 조금 내리고 이런 움직임이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현재 환경입니다. 지금 HLB 상황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지금은 조금 바이오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올라서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 정도로 보시면 되죠. 거래량이 좀 살아있지 못한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좀 올라서는 흐름이 또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아무튼 이 9일 동안에 주가는 바이오의 전반적인 이 분위기 흐름에 따라서 파동을 조금씩 가져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렇게 올라서다가 여기서 바로 다음 주에 밀리는 흐름이 나와버리면 이거는 상당히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거는 염두에 좀 두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C1이냐 C2냐 요게 지금 최대 관건입니다. 최대 관건. 지금은 그래도 프로그램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면서 지금 92억 정도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은 뭐 크게 걱정할 만한 부분은 없답니다. 걱정할 부분은 없다. 매수세가 그래도 프로그램이 사서 좀 들어올려 주고 있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쭉 하락을 하다가 바이오가 다 올라서고 있는 상황에 HLB도 방향을 좀 위로 좀 잡아 가지고 있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